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조선의 왕 세조의 대륙 진출 결의대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를 세조의 대륙 진출 결의대회 그 진실은 무엇인가로 정하고, 부제를 태조의 유업 계승인가 아니면 왕권 강화 쇼인가라고 정했습니다. 세조는 9년 9월 8일에 사정전에서, 경복궁 사정전에서 경로잔치를 펼칩니다. 이때 종친과 대신, 장수들을 모두 불러서 태조 이성계의 유업 계승 선언을 합니다. 세조가 9년이 되었을 때는 정권을 잡은 지 10년이 다 된 시점이죠. 그래서 정적들이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권 찬탈이라는 추운 글씨에서 세조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죠. 세조는 이를 불식시키고자 양로원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종친, 고위 관료 등 나라를 이끄는 핵심 멤버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노인잔치를 펼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노인 장소는, 노인을 위한 장소, 경로잔치 장소는 사정전이었습니다. 사정전은 생각 사자에다 정치할 정자죠. 정치를 생각하는 공간, 이곳에서 경로잔치를 하면서 이벤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벤트에서 어떤 이벤트냐? 연회가 시작되자 세조는 태조 이성계의 중원정복 야망의 시를 딱 펼칩니다. 세조가 직접 증조부 태조 이성계가 쓴 시를 낭송하고 차운을 해서 답시를 하고 또 신하들에게도 답시를 지켜야 합니다. 세조는 이제 음악이 딱 시작되니까, 즉 연회가 시작되자마자 시 한 수를 대신들에게 보여줍니다. 태조 이성계가 지은 등백운봉입니다. 백운봉에 올라서라는 내용이죠. 인수, 등벽, 인수, 반등, 상, 벽봉, 일암, 고개, 두, 중, 약, 장안, 개, 위, 오토, 초, 월, 강남, 희, 불용. 풀이하면은 풀렁쿨, 나무뿌리 움켜쥐며 푸른 봉우리 정상에 오르니 암자 하나가 저 높이 구름으로 북두칠성에 닿아 있네. 만약 눈에 보이는 곳을 우리 땅으로 삼는다면 초나라, 월나라, 중국 강남을 어찌 내 가슴에 품지 못하리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경로잔치보다는 중원 진출 결의대회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세조는 증조부인 태조대왕의 중원, 정복 의지가 담긴 시를 봉자, 중자, 용자를 차원해서 직접 또 시를 짓습니다. 세조가 지은 시입니다. 하필, 반등, 상, 벽봉, 일암, 비, 시, 두, 중, 문, 조, 하, 술, 작, 오토, 안, 지유, 업, 대, 무용. 하필 등덩굴 더위 잡고 푸른 봉우리에 오르랴. 암자가 북두칠성에 걸쳐있지 않은데 태조 할아버지께 여쭙노니 우리 땅으로 삼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요? 할아버지의 대업이, 유업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에서 세조는 증조부인 태조의 대업을 잊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죠. 남자가 북두칠성과 접하지 않으면 국력이 중국을 정벌함에 미치지 못함이고, 무용은 큰 뜻을 실현하기에는 자신의 그릇이 작다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그 다음 날, 경로잔치를 한 다음 날, 이제 경복궁 후원에 있는 서현정에서 군사 사열식에 참석합니다. 이 사열식에는 종친, 고관, 장수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진법 훈련을 했어요. 자, 진법 훈련이 끝난 뒤 세조가 또 신하들 앞에서 두 편의 시를 쓰면서 태조 유업의 계승 의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 시는 벽봉 자수오산봉 악부 우유 대도중 신무 광세 문솔토 낭괄우주 막불용. 불이하면은 푸른 봉우리, 즉 북한산의 푸른 봉우리가 오나라, 즉 중국 땅 봉우리와 다르지만 부절, 도끼죠. 그건 임금의 권력을 상징을 하는 거죠.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인 부절을 움켜쥐고 큰 도량과 여유로 세상의 이치를 음미하네. 세상에 드문 신비로운 무술의 노래가 온 천하에 들리니 우주를 모두 차지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즉 태조 할아버지가 생각한 이루지 못한 중원을 차지하는 그 큰 뜻을 내가 못할 게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편의 시를 씁니다. 세계 무용 회 천봉 청풍 취파 대허중 기경 조습 풍 진토 만류 승광 수미경. 온 세상이 안개에 쌓여 일천봉우리, 세상이 캄캄하더니 맑은 바람이 불어와 대허의 중심을 깨뜨렸다. 메마르고 축축한 풍진의 흙을 몇 번이나 겪었는가마는, 즉 역사의 고난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온갖 종류의 물건이 빛을 받으면, 즉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누가 본 모습을 숨기리. 즉 누가 중원을 마다하겠느냐. 나는 중원을 차지할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다라고 시를 읊은 거죠. 이는 이 시를 통해서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이 시를 보고 느꼈으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이제 과제를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세조가 증조부가 읊은 시를 포함한 세 편의 연이은 시를 낭송한 것은 정권 안정을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세조가 태조의 유업,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통성을 널리 알리는 목적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서현정에서 국왕으로서 당당함을 표현했습니다. 또 강한 조선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있음도 밝혔습니다. 또한 고난이 반복된 백성들의 삶을 보듬고 맑고 밝은 빛을 주는
태양과 같은 군주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면은 그 내치, 즉 조선으로 한정된 세조의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조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자신감을 표현한 걸로도 볼 수 있죠. 세조는 태조가 꿈꿨던 중원 정복에 대한 대망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즉 그것을 인식했음을 이 세 편의 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조의 시를 통해 조선 초의 군주들은 중국 대륙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태조의 대망 피력, 태종과 세종의 수성에 이어 세조가 중원 대륙을 언급한 것은 조선 초기 왕들의 진취적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부와 2부를 통해 세조대왕의 중원 진출, 결의대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